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들은 말은 다 좋다. 그런데 아니, 서울시가 인허가권자인데 만약에 우리가 신통을 하지 않으면 야, 이러다가 사업 진행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먼저 신통에서 사업 절차에 간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신통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재개발, 그 신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신통을 완화해주겠다. 처음에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3분의 2 받는 거를 50% 완화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재건축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법에는 딱 어떻게 나오냐면, 재개발 시속통합 계획 방식은 주민들 제한을 3분의 1을 2분의 1로 완화해 주는 거지, 재건축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속통합 계획 방식에 대한 지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뭔가 원활하기 위해서 뭐 잠실 5단지처럼 무슨 자문 방식, 우리는 지정 방식, 이렇게 임의를 정한 거지, 말 그대로 신속통합 계획 방식은 재개발의 거의 대다수가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개발들이 초기에 지정되는데 너무너무 시간 걸리니까 이런 절차를 먼저 1차적으로 줄여주겠다고 만든 게 신통이고요. 향후에 또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인허가 받아보면 건축 심의만 받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통 영향평가 받고, 우리 같이 면접 크면은 사전제 영향평가, 또 한강 유역에 대한 또 평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런 평가를 하나하나 받다 보면 그냥 2, 3년 지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신속통합계획 방식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즉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합심의로 하겠다. 또 이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어요? 신속통합계획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서울시만요, 시공사 선정 시기 언제였습니까? 다른 지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게 돼 있어요. 왜?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시만 어떻게 됐어요? 사업 시행 인가, 즉 설계를 확정하고 난 뒤 시공사를 뽑게 했거든요. 그때 이런 시속통합 계획 방식에서 나왔던 말이 뭐냐? 절차만 간소화해 주는 게 아니고 시공사 선정 시기도 앞당겨 주겠다. 그러니까 시속통합 계획 방식 하게 되면은 사업 시행까지 갈 필요 없이 조합 설립 인가 위에 시공사 뽑게 해주겠다 하니까 시속통합 계획 방식 하려고 하는 초기 재개발 구역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했던 데 있죠. 조합 설립 받고 사업 시행과 준비해서 시공사 뽑으려 했던 곳은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서울시 말 잘 듣고 시속 따라가면 시공사 선정시 빨라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힘들게 왔는데 우리 사업 시행 인가위에 시공사 뽑으라? 그러면 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 시기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통 나왔을 때는 신통할 경우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압박해 주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의 전 지역이 뭡니까?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압박해졌어요. 자, 두 번째 뭘까요? 통합심의. 다들 뭡니까? 야, 신통하면 통합심의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 빨라질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년 2024년 1월부터는 서울의 전체 지역들이 통합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 또한 이런 심의로 인해서 사업 지연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거의 1회에 한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뭡니까? 서울시가 신속통합계획 방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옛날 느낌 나가지고 야, 그럼 인허가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 아닐까? 라고 하지만요, 요즘은 행정자료나 행정정보는 엄청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요. 건축심의 신청은 누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세요라고 해서 신청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서류를 만들어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접수 들어온 날로부터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 뭐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개의 구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이후에요, 정비 계획을 최종 수립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됐어요. 그러면 뭐 행정부시장부터 해서 자문위원들, 공무원들 다 들어오겠죠.
이때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안 하니까는 무슨 조건을 많이 붙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뭐가 있으냐? 최초에 정비구역 지정을 만들어가지고 제안했으면요. 시에서 야, 이 조건 검토해봐, 이 조건 검토해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뭘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있는 그 범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만의 정비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즉 임의적으로 정비 계획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흠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뭔가 인허가 부분에서 뭡니까?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거를 또 재심의해서 두 번째 통과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약간은 지연될 여지는 있지만은 반드시 해결이 된다라고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건축 시민들이 하고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1000세대 만들어지는 심의하고 우리같이 4000세대, 5000세대 만들어지는 심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축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하고 각종 심의들을 한꺼번에 뭡니까? 통합 심의하다 보면 다 이 건축 심의 때 만들어지는 그게 뭘까요? 지구 단위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정비 계획을 만들었고 정비 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만드는 지상물에 대한 건축 심의를 받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렇죠.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크게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인허건자가 시청이라 해도요. 여기 다수의 주민분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말 그대로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 또한 인허가권은 글쎄요. 재량행위일 수도 있고 기속행위일 수도 있지만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허가한 사항은 금지된 거를 풀어주는 건데 우리는 법적인 절차만 갖추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분들하고 조합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울시를 상대한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금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요 잠실 5단지는요 신속 통합 계획 방식을 할 때 자문 방식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속 통합 계획 방식을 잘 모를 때는 하면은 인허가 받기 좋겠다 싶어서 다 들어갔는데 그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져. 그래서 주민들이 뒤늦게 뭡니까?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왔냐? 자, 말씀드릴게요. 이 정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신속통합 계획 방식을 이제 입안해서 신청하려고 하면 서면 동의서를 50% 받아가야 돼요. 지금은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67% 받아가겠죠. 재건축에 대한 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신속통합 계획 방식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만들려고 하면은 재건축은요 1번이 뭘까요? 주민들에게 즉 소유자들에게 총회에서 금전적 비용이 수반되어 있는 사항은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서면 동의서 받는 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총회 의결사항으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처음에는 신통이 좋은 줄 알고 다 관심 없던 분들이 찬성 찍었다가 이 내막이 딱 발각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주민분들이 신통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총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안건들은 다 통과되는데 신속통합 계획 방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난 거죠. 안타깝게도 한 30표 차이로 부결이 났어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정비사업 해보면 조합원이 100명 있으면요. 관심 있는 분들 20명, 반대하시는 분 20명, 60명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모르겠지 기다리는 분들이거든요. 잠자고 있는 권리자처럼 이렇게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죠. 스타트 하기 전에 딱 멈춰선 거예요.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만들어 가시면 트러블 없이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뭐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니까 하는 말이 서울시의 신속통합 계획 방식은 가이드라인이지 그 결정은 즉 정비 계획에 대한 결정은 조합원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 계획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했습니다. 저는 기본이 뭐냐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방법은 설문조사와 공람, 주민 설명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면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그냥 정비계획 안 수립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기부 체납 요구하는 정비계획은 안은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이끌려가는 정비계획안도 아니다. 1번이 뭐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지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배포한다고 하면은 자 서울 신속통합계획 방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압구정과 송수 보행교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도 물어봐야 돼요. 전체 주민들한테. 두 번째도 덕계공원 설치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35층 공사비 같은 경우는 착공 시점을 기준했을 때 앞으로 2, 3년 뒤에 1,000만 원짜리가 있을 거고요. 1,500짜리가 있을 거고 1,800, 1,900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원하시는 층수를 몇 층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5층짜리의 선택이 많으면 35층 이하짜리 비율을 많이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평형대 있죠. 옛날에는 지금 이 압구정 같은 경우는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떤 그 거주 문화였냐면 방 문화였어요. 방 문화.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에게 방 하나씩 주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었다 보니까 거실보다는 방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사람이 1, 2가구가 증가되고 분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의 개수보다는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거실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거실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60평, 70평 원하는 분들보다는 그냥 40평대 원하시고 50평대 원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즉 수요층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몇 평형 원하시는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평형대가 몇 평형인데 나는 몇 평을 원한다고 이런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평형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우리나라 알아주는 자본가들이 계시는 곳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들고 지출은 줄어들었지만 소득도 많이 줄어들다 보면 매월 이자 내는 부분이 경제적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했을 때 나는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추가 부담감이 증가되더라도 랜드마크적인 아파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편하게 가기 위해서 서울의 신속통합 계획 방식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 각각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의견들도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받아보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저번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르게 오늘은 정말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해왔던 정비업의 관리처분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제가 이 끝나고 나면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중요한 날은 질문 받으면 정말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와전되고 오해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질문을 안 받고 대신 주민참여단 계시는 분한테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또 혹시 모르니까 3부처럼 해서 또 설명회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의견들을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전문가에도 자문을 받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고 성공적인 재건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